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소로서 보존이 필요한 근대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이 미쓰비시 주일사택 보존을 권고하며 부평구에 보낸 공문 일부입니다. 그동안 미쓰비시 주일사택을 두고 지역에서도 철거냐 보존이냐 논란이 참 많았는데요. 부평구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일사택을 철거 혹은 이전 복원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건물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화재청의 보존 권고로 이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보존 방안은 뭔지 짚어보죠. 이수창 부평 이동 참여예산위원장과 이제 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 정혜경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문화재청이 미쓰비시 주일사택을 보존하라는 그 권고안을 보냈습니다. 주민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주민들은 공고안에 대해서 좀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은 보존이 아니다. 그건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사택 앞에 마을이 지금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주민들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거든요. 점점 이주를 하다 보면은 이제 주차장에 대한 이제 그런 요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환영했던 거고요. 그런 방안으로서 저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페라든지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레지던시가 거기에 조성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주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뭐가 됐든지 간에 박물관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에 있는 것들은 좀 철거하고 새롭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거의 일치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에 좀 더 편의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신 거죠? 그렇죠. 네. 문화재청은 이 미쓰비시 주일사택 권고안을 부평구에 제안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주일사택을 보존하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일단 문화재청이 권고안을 보낸 거는 이제 그 주일사택이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이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네. 보는데요. 특히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그 기준에 의하면은 진정성하고 완전성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말 거기에 딱 부합하는 그런 좋은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이곳은 그 희소성이 있어요. 이 줄사택은 이제 미쓰비시 제강의 그 숙소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군수공장의 그 사택은 아주 희소성이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미쓰비시라고 하는 기업은 일본의 3대 재벌 중에 으뜸으로서 당시 이제 일제 때 일본에 140개, 또 한반도에 110개의 강제 노역장을 운영을 했고요. 여기 동원된 분들이 중에서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에 동원된 분들이 계속 소송을 해가지고 2018년에 승소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나 위자료를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남겨놨던 유적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철거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바로 가해자의 양심을 우리가 뽑아내주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제동원의 성격에서도 아주 중요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바로 그 부평이라는 지역에 갖고 있는 옛날 군수기지창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를 또 한번 되새겨주는 대표적인 그 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 권고입니다. 예, 문화재청이 예,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떤 경우에 이런 권고가 나오는지. 사실 이 권고라는 게 강제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텐데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고안은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실사를 여러 번 이제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권고안을 내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강제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권고안이 나왔을 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게감을 느끼는 편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문화재청이라는 데가 바로 이제 문화재에 관한 모든 중앙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다른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또 근대 유산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유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권고안이 나오면 이걸 기회로 해서 보존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많이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뭐 천여채가 예. 있었다고 하고 또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부평에 있었던 이 줄사택은 100여 채가 넘었던 걸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풍경들을 좀 짚어주세요. 네, 저도 이제 이래서 주민들과 좀 대화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줄사택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미쓰비시 신사택이라고 해서 10호 집이 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살았던 곳이고 예전에.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2호 집, 4호 집, 6호 집이라고 해서 간부들이 살았던 집인데요. 주민들의 이제 기억이 양쪽으로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살았던 곳에 있었던 주민들은 마당도 있고 그 안에서 뭐 친구들과 놀았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네. 또 나는 뭐 나중에 또 이 집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많았는데 주택들이 지금 들어선 상태라서 지금 이제 그런 의미는 없고 10호 집은 이제 지붕 하나에 10개의 집이 같이 이제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동 수도나 공동 화장실을 썼던 것이고요. 거기서도 뭐 옆집 같이 뭐 모여서 밥도 해 먹고 아주 되게 좀 정감이 많이 어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옆방 소리도 다 들리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특히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추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줄사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평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수준입니까? 지금은 이제 6개 동 48개 가구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남아있고. 이제 이제 셋들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이제 올 연초에 이제 준공을 했는데 그 앞에 있거든요. 4개 동 이제 28개. 거기는 이제 주차장을 조성할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문화재청의 공고한 때문에 이제 스톱이 된 상태고요. 그 옆에 이제 2개동 20가구가 있는데 거기는 지붕도 무너지고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직은 어떠한 지금 계획을 지금 하진 않고 있고 부평구에서는 지금 이제 실측 자료를 다 기록한 사업은 다 마무리한 상태라서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낡았고 또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존을 하더라도 참 이 부분은 풀어야 할 숙제일 텐데요. 자,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이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공영 주차장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존 권고에 대한 주민 반응이 좀 궁금해요. 과거에는 보존에 대해서 좀 강한 반대를 나타내는 주민들이 많은 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보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존하자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주장이 거의 방치하는 걸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건 거기를 좀 정비를 하고 네. 새롭게, 그러니까 뭐 그런 실측을 해서 옛날에 주사택처럼 만들더라도 지금은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주길 바라고 그것을 아니면 뭐 주차장을 만들든지 박물관을 만들든지 카페를 만들든지 어떤 형태든지 좀 새롭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보존이냐 방치냐 사실은 이게 말장난 같지만 제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민이 좀 깊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부평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철거하고 공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이 재검토해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주민들과 좀 소통이 있었는지 구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청 관계자하고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요. 네. 구청에서는 가장 이제 우리 부평구가 특히 이제 이 구도심이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평 이동은 또 더더군다나 더 심각한 곳이어서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제 하필이면 또 미쓰비 사택이라고 하는 뭐 일반 기업에서 지은 것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았다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담당자들이 뭐 전문가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어떤 계획안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과의 또 대화를 통해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가 또 예산이 또 문제이기 때문에 시나 문화재청과 또 그런 대화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보존 권고 이후에 부평구가 뭐 주민들을 찾아왔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네, 그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되어지면 주민들과 좀 설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부평구는 지금 절충안을 가지고 이전해서 복원하는 그 방향을 제시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이 문화재와 역사 관련 전문가들은 줄사택을 바라보는 구의 입장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게 일단 문화 유적이라는 것 자체는 그 현장성, 장소성이 굉장히 현장성. 중요하거든요. 네. 그 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 복원이라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철거했을 때 이제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안인데 네. 이거를 이제 우선적인 방안으로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철거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일단 이제 시급한 것은 저희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급한 거는
주사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동안까지는 이제 부평구청이 그러한 기회를 좀 갖지 못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부평구청이 그동안 굉장히 좀 오락가락 행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께도 신뢰를 못 드린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5년 말에 이제 기사가 됐을 때 그때는 구청에서 이거를 역사문화지구로 보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술조사하고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 이제 수립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마스터 플랜이 2016년에 나왔는데 청운대학교 팀에서 해서 나왔는데 굉장히 정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한 지금 이제 이수창 이제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의 마스터 플랜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정말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것을 발주했던 부평구청에서 지금 현재 이 마스터 플랜의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왔지만 보고서 존재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구청장님의 또 공약 사항이었어요. 이건 선거에. 근데 이제 이후에 또 이제 오락가락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께서 반대하신다는 이제 의견을 이유를 냈습니다. 근데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거는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이제 이게 뭐 역사적으로 중요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뭐든지 누구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고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뭐 공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술 행사를 열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보존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행사를 열었는데 그때 나온 이게 결론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향후에 좀 보존 활용을 하기 위한 기록화 사업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이 나왔는데 네. 그거를 거꾸로 해서 철거를 위한 하나의 실직 조사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나 전문가나 모두에게 좀 이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전 복원을 한다고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있는가 과연 이러한 좀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금 오락가락 행보를 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현장성이 예. 높은 유물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전 복원에 대해서는 예. 조금 예. 부정적인 예.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들어봤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예. 주민들의 의견부터 좀 수렴을 해야 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미쓰비시 주사택 부분이 이제 옛날에 해방 이후나 이럴 때는 대부분 다 처가집이 많이 있었던 시대에 그나마도 양옥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그 지역에서 유지되시는 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사를 가고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되었고요. 몇 년 전에는 거기도 화재 사고가 인명사고는 있지는 않았지만 화재 사고가 있기도 했었고 네. 또 이제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밤에 와서 남녀 학생들이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상당히 우범 지역화되는 그런 아주 우려도 있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대체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냥 거기다가 뭐 시멘트를 덧대고 지붕에다 뭐 덧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역사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보면은 숭례문이 불탄 것도 그럼 역사냐? 그 숭례문도 불탄 다음에 정비를 하잖아요, 새롭게. 근데 이것도 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고. 이게 지금 너무 오래 방치됐기 때문에 이게 활용하는데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주민으로서 어떤 방식의 그 보존을 원하시는 건지. 일단 주민들이 의견은 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주차장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고질적인 이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러긴 한데 거기 이제 그 재개발 지역에 이제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이제 부영로라고 하는 아주 좁은 그 도로에 상가들이 있거든요. 상가에 계신 분들은 또 주차할 만한 공간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또 문제는 뭐냐면 뭐 20면, 28면, 30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차장이 조성된 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고 그냥 주민들이 하던 뭐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네, 커뮤니티 공간을 네.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좀 갈리고 있는데요. 좀 구로서는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도심 환경과 주민 편의를 먼저 생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박사님 없을까요?
근데 그거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라든가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심 환경에서 이런 문화유적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두 마리를 다 하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예, 예를 들면 네.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세계 유산이고 스페인의 톨레도 같은 경우에도 유산인데 이런 곳이 다 그런 이제 것들을 해결을 해 나가면서 유산으로서 이제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지를 이제 구청이 갖는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여기는 지금 주거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을 좀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보다 훨씬 더 열악했던 지역을 다시 개선한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부산의 소망마을이고요. 그다음에 매축시 마을도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 고흥에 가면 소록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병사라고 해서 아주 그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주차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0주년 기념관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굉장히 관광 명소로서 이렇게 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듭 얘기 나오지만 이런 걸 하려면 주민들께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미쓰비시 사택만이 아니라 지금 부평에는 진짜 뭐 20몇 개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방대한 아시아 태평양 유적이 있단 말이죠. 지금 캠프마켓을 비롯해서 이 전체 아시아 태평양 전체 유적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서 할 것이냐, 뭐 세계유산을 등재할 것이냐, 등록문화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의 편의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네. 이걸 가지고 주민들 그 과정에도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사례를 드린 지역들이 다 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의견 표명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유네스코 백제지구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해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주민의 동의와 공감대 속에서 형성하는 것이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미쓰비시 주살택도 사실 오랫동안 보존이나 철거는 참 말이 많았는데요. 이런 논쟁에 대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존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 어떻게 잡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보존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건데요. 그거 중에서 그러니까 보존이 안 되는 것만 이제 저희가 그 제외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존은 당연히 한다라고 보고 그럼 네. 어떤 것을 지금 보존하기 어려우냐면 안전성이 심대하게 침해된 경우죠. 예를 들면 지하 시설인데 막 너무나 이제 그게 함몰되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보존을 원칙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전을 위한 그 구조 보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보존을 선택의 문제로 보는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조건 예. 보존해야 한다는 네, 전문가로서의 보존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알려주셨어요. 예. 인천시도 보존 권고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고요. 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천의 경우에 철거된 역사적인 건물이나 유적들이 많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예, 그 인천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부평 도읍부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중심이었고 제물포를 비롯한 지금의 이제 인천의 그 영역은 일본이 세운 계획도시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근대 유적이 많아요. 그다음에 뭐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유적만 해도 110개 정도가 되죠. 근데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타났지만 거의 뭐 눈만 뜨면 사라진다라고 할 정도로 철거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18년에 철거한 중구의 애경사 건물이라든지 뭐 동구의 뭐 신일철공소, 그다음에 근로보국대 숙소, 뭐 그다음에 신흥동 관사, 뭐 옥구다 정미소 이런 게 있고요. 가장 안타까운 건 이제 98년에 철거된 부평의 이제 미쓰비시 제강 건물이 있죠. 그렇군요. 예. 자, 미쓰비시 주유사택이 어떻게 보존을 해야 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주민으로서 자 마지막으로 이게 좀 어떻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더 이상 뭐 보전이냐 개발이냐 이런 논의 자체 토론에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면 실행하는 것만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갈등이 지속되는 것만큼은 이 일제가 우리 부평에 굳게 박아놓은 새말뚝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이곳에 우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도 좀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다. 여기 안에서 독립운동한 역사들도 있거든요. 이현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평공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사항이 모티브가 되었는데요. 독립자금을 모아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다가 발각이 돼서 이제 옥고를 치르셨고요. 또 황장현 선생이라는 분은 정당
고려 재건당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한 다음에 젊은 청년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기를 공급하려다가 일본 경찰에 발각이 돼서 옥고를 치른 바가 있고, 서울의 창천감리교 청년들이 와서 또 무기 제조술이라든지 또 이제 일본의 그 고위 관리들을 이제 암살하는 계획을 세우려다가 좀 이렇게 또 발각이 돼서 이제 옥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도 부각시켜주는 것이 네.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방안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